A가 뭐가 우리가 나중에 다음 학기에는 2학년 거 배울 거예요, 그치? 그때 이제 또 중요한 게 이 정비례입니다. 오늘 누가 걱정하던데? 제가 진짜요? 네, 봅시다. 저는 4월 7일 첫 번째 정비례부터 보자.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정비례는 2학년 때 바로 나옵니다. 2학년 때 바로 나와요. 우리가 여름 학기 때는 2학년 거 배울 거야. 정비례 관계는 뭐냐면 변수가 있잖아요, 그렇지? 네. 변하는 값을 갖는 문자야. x 값이 하나, y 값도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값이 주어질 수 있어요. 그걸 우리가 이제 변수라고 부르는 거지. 두 변수 x, y 사이의 관계를 식으로 나타낼 거야. 그랬을 때 x가 우리 알잖아요. x가 몇 배씩 늘어날 때 정확히 2배 늘면 y도 정확히 2배 늘고요. x가 정확히 3배 늘면 y도 3배 늘고 x가 4배면 y도 4배. 이렇게 정확히 같은 배수로 늘어나는 관계가 성립하면 우리가 이럴 때를 뭐라고 부르냐면 y는 x에 정비례한다. x가 2배, 3배 늘면 y도 똑같이 2배, 3배, 4배 같이 늘어나면 그게 정비례한다. 이 정비례를 갖는 두 변수 사이에 관계식이 항상 어떻게 나오냐면 y는 a, x 이런 꼴로 정리가 돼요. x에 어떠한 수를 곱해주면 y 값이 된대. 그래서 물론 이 a 값은 절대 0이 아니에요. a는 절대 0이 아니고 0 나오면 안 돼. 그리고 하나 더, 요 a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참고해요. 그냥 비례 상수라고 불러요. 숫자란 얘기인 거야. a는 글자가 아니라. 그 정비례 관계에 놓여져 있으면 y가 항상 x의 몇 배가 되는 수예요. 그런 관계가 정비례. 요렇게 대놓고 나와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이렇게 나와 있을 수 있어요, 얘들아. 양변을 이거 x로 나눠도 되지. 그러면 a는 x분의 y 요런 걸로 나올 수도 있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요걸 바탕으로 우리가 2학년 때도 요걸 다시 꺼내서 쓸 거거든요. 맨 처음에 나오는 거는 x, y의 사이에 정비례 관계가 있는지 그럼 둘 사이의 관계를 식으로 쓸 수 있는지 그게 나올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보자. 예를 들어서 y는 x에 정비례해. 식구하는 게 처음에 나올 거예요. 정비례해. 그랬을 때 뭐 예를 들어보자. 뭐가 있을까? x가 마이너스 4일 때 y는 마이너스 1에. 자 그럼 x가 10일 때 y는 얼마일까? 이런 문제. 둘 사이의 관계는 정비례해요. x가 2배, 3배 늘면 y도 똑같이. 식을 알아야 우리가 x가 10일 때 y 값도 대입해 찾을 수 있어요. 그치? 근데 정비례 식은 항상 어떻게 나온다고? 식이 y는 ax. a는 숫자예요. 1인지 2인지 3인지 5분의 1인지 찾아야 돼. a 어떻게 찾아? 그치. x가 마이너스 4일 때 무조건 y값 마이너스 2 나온다 그랬으니 대입하면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x, y 값을 알면 a도 구할 수 있겠지. 대입하면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4에 a는 0만 아니면 됩니다. 그럼 a 얼마 나와야 돼? 마이너스 4분의 2니까 그치 2분의 1. 아 그럼 이거 정비례식이 어떻게 생긴 거예요? 2분의 1 x 이렇게 생긴 거네. 항상 이렇게 정비례식 찾을 수 있어야 돼. 대입해보면 a를 알면 식도 알아요. 자 그럼 x가 10일 때 y 값은 이제 어떻게 하면 돼? 또 대입해보면 되지. x 대신에 10 대입하면 y는 2분의 1에 10 곱하니까 5구나 알 수 있겠지. 정비례 관계는 항상 y는 ax 요렇게 놓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치? a 값은 대입해보면 알 수 있다. 그러면 정비례 관계식을 정확히 알면 뭐 y가 주어지든 x가 주어지든 한 번 더 대입하면 되지. 또는 활용 문제로 나올 수도 있어요. 문장제로. 그치? 여기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니? 톱니바퀴. 헷갈리잖아요. 톱니바퀴. 이 톱니가 맞물려 돌아가는 경우가 정비례도 있고 반비례도 있어요. 그지? 톱니가 무조건 반비례는 아니야. 정비례일 수도 있고 반비례일 수도 있어요. 톱니에 관한 문제 한번 보자. 예를 들어서 A는 톱니가 20개가 붙어 있어요. 한 바퀴에. B는 톱니가 25개가 붙어 있어. 서로 맞물려서 돌아가요. 이게 시계 뒷면에 보면 톱니바퀴 있잖아요. 시계 뜯었을 때. 요즘은 잘 안 보이지만. 그치?
A 톱니 하나랑 B 톱니 하나가 이렇게 짝져서 서로 맞물려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지? 맞아요? 깍짓기 떼듯이. 그래서 얘를 X번 회전했고요. 돌아간 바퀴수가 얘는 Y번 회전했다고 보자. 둘 사이의 관계를 식으로 써봅시다. 식으로 써보면 이게 정비례인지 아닌지 알 수 있으니까. 근데 이게 서로 한 개씩 짝지어서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에 얘네들의 특징, 이 식의 문제는 맞물린 개수가 서로 어때? 같아요. 이거에 맞춰서 식 세우는 겁니다.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개수는 같아. 그럼 맞물린 개수를 어떻게 계산해? A가 한 바퀴만 돌면 톱니가 20개 붙어 있으니까 20개가 맞물리겠지? 만약에 A가 두 바퀴 돌면 40개가 맞물리겠지? A가 세 바퀴 돌면 60개. 즉 붙어있는 톱니의 개수에 회전한 수를 곱하면 그게 전체 맞물린 톱니 수가 나올 거예요. 그지? 즉 맞물린 개수는 톱니 개수랑 돌아가는 바퀴 수, 회전 수를 곱하면 나옵니다. 그지? 근데 둘의 개수가 서로 똑같아야지. A가 100개 맞물렸으면 B도 100개 맞물렸다는 뜻이니까 그럼 식을 쓰면 A는 톱니가 20개씩 X바퀴 돌았고요. 뭐 곱하기 생략해도 되고 B는 톱니 25개씩 Y바퀴 회전했어. 둘 사이의 관계는 이렇게. 근데 우리가 반개식은 보통 Y는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럼 우변에 Y만 남기려면 양변을 얼마로 나눠? 25로 나누면 돼요. 약분은 해서 이쁘게 씁시다. Y는 그럼 5로 나누니까 5분의 4X. X 앞에 개수가 분수이지만 어쨌든 얘도 뭐라는 얘기인 거야? 정비례는 정비례예요. 이 톱니 문제는 정리했을 때 정비례일 수도 있고 반비례일 수도 있어. 중요한 건 요겁니다. 맞물린 개수는 같다. 그리고 우리가 반개식은 항상 Y든 이렇게 쓸 거예요. Y만 남기기 위해서 방정식 풀듯이 양변에 25로 나눠버리면 돼요. 그럼 뭐 예를 들어서 X가 10바퀴 돌았을 때 Y는 몇 바퀴 회전하는지 뭐 대입해서 찾으면 되겠지. 됐나요? 정비를 하나 더 볼까요? 더 봐요. 도형에서 한번 볼까요, 그래서? 얘 도형으로 한번 볼까요? 도형으로 나오는 거? 이런 거 한번 보자. 직사각형의 도형이 있어요. 가로가 20cm야. 세로가 x예요. 자, 직사각형 ABCD가 있어. 가로는 20cm, 세로는 10cm 할게요. 자, 근데 점 P가 B를 출발해서 C까지 움직인대. 조금 더 난이도를 내면 P가 아마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라 속력이 있는 애가 나올 수도 있어. P는 그냥 Xcm 움직였을 때 B에서 출발해서 Xcm 움직였을 때 BC 사이 어딘가 있어요. P는. 그랬을 때 요 삼각형의 넓이. 요 넓이를 Y제곱cm라고 해보자. B에서부터 점 P가 움직인 거리를 X라고 하면 이건 많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나중에 2학년 가서도 똑같이 나와. 근데 조금 어렵게 되면 저 P라는 점이 그냥 Xcm 움직인다가 아니라 1초에 몇 cm 움직인다. 속력을 가진 점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게 바꿔볼까? 그렇게 바꿔볼까요? 바꿔봐요. 여기 X 모르고 여기 모르고 이렇게 해보죠. P는 1초에 몇 cm 움직인다 할까? 2cm 움직인다가 있죠. 속력이 있는 점으로 바꿔보자. 좀 어렵게. P는 B부터 C까지만 움직여요. 1초에 2cm만 움직이는 거야. 자, 그러면 X초 후에 시간이 X초 후 지났을 때 삼각형의 넓이 Y를 식으로 나타내보자. 정비례인지 반비례인지 알아볼게요. 얘가 1초에 P라는 점은 2cm 움직인데 그럼 X초면 몇 cm 움직이는 거예요? 그치, 2X겠지. 그럼 B부터 여기 거리가 얼마가 되는 거야? 2X. 자, 그럼 삼각형의 넓이는? 삼각형 넓이 어떻게 구해요? 2분의 1 높이랑 밑변 곱하는 거겠지, 그치? 근데 항상 쓸 때 우리가 생략하는 거 다 배웠어, 얘들아. 이제는 생략 안 하면 틀려요, 그치? 곱하기 다 생략하고 숫자끼리 약분하니까 Y는 10X. 정비례인가요? 정비례겠지. 정비례겠지. Y는 10X니까. 그치? 그 뭐 X가 예를 들어서 3초일 때 넓이 이런 것도 대입해서 찾을 수 있었고 거꾸로 넓이가 예를 들어서 뭐 50일 때
넓이가 50이려면 몇 초 움직이면 돼? 5초면 되겠죠, 그지?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을 거야. 넓이가 하는 문제, 정비례에 관련된 문제요. 그럼 그래프 좀 그려봅시다. 두 번째, 정비례가 뭔지는 알았어요. 그 톱니즘 보세요. 맞물린 개수 구하는 거. 두 번째, 정비례 그래프. 이거 그래프 되게 중요합니다. 얘들아. 그래프 그리는 거 아주 중요해요. 여기 정비례가 나중에 우리가 알다시피 함수로 연결이 된단 말이야. 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건 그래프 그릴 줄 아는 거예요. 그래프를 못 그리면 문제를 못 풀어. 특히 함수는 우리가 계속 많이 배울 거야. 그래프 그릴 줄 알아셔야 됩니다. 정비례 관계 그래프 이미 우리가 알잖아요. 정비례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니? 두 가지 모양이죠, 그지? 두 가지 모양이에요. 정비례 그래프 어떻게 그린대? 이거 적지 마. y는 마이너스 2x 그래프야. 그럼 어떻게 구해? x값 이건 안 적어도 돼요. x, y가 있으면 무진장 많지? 여러 가지 번수니까. 그래서 x가 몇 가지 값만 갖는다고 해보자. 그럼 x가 마이너스 1일 때 대입하면 y값은 마이너스 4 나오겠죠, 그지? 네. 마이너스 1일 때 대입하면 마이너스 1, 0일 때는 0, 1일 때는 2, 2일 때는 4 이렇게 돼, 그지? 이건 안 적어도 돼. 그럼 마이너스 2일 때 어떻게 하면 되니? 마이너스 4. 점 찍으면 돼요, 그지?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2인 점, 이런 점. 0일 때 0. 1일 때는 지금 보니까 2를 지날 거야. 여기. 2일 때는 4를 지날 거야. 근데 물론 내가 지금은 정수를 5개만 잡았지만 0하고 1 사이에 수가 몇 개나 있니? 무진장 많아요, 그지? 셀 수도 없이 많아? 그럼 그 많은 x에 대해서 y값을 다 찾아 찍으면 점이 정말 빼곡하게 찍히겠죠, 그지? 이런 점들이 모여서 뭐가 되냐면 선이 되겠죠. 그려보니 얘가 그래서 우리가 직선이 되는 걸 아는 거지. 그치? x값이 특별한 얘기가 없이 만약에 x가 딱 요 5개 값을 갖는다 그러면 그래프를 점 5개만 찍는 거예요. 근데 x가 특별한 얘기가 없어. 그 얘기는 우리가 아는 수 전체, 유리수 전체에 대해서 찍어야 되니 그때는 직선으로 그려지겠지. 특징이 보니까 우리가 이미 알고 있잖아요. 원점을 지나는 직선. 물론 얘는 a가 양수일 때. 정비례 y는 ax죠, 그지? a가 음수면 어떻게 그려줘? 반대로 그려주죠. 맞아요. 얘는 a가 음수일 때. 이제 빨간색으로 그릴게요. 되게 중요한 겁니다. 나중에 2학년 때 배우는 함수하고 또 연결이 돼요. 정비례 그래프의 공통적인 특징, 항상 어디를 지나? 원점, 0,0을 지나요. 원점을 지나는 직선으로 그려져요. 물론 x가 특별한 얘기가 없을 때, 수 전체일 때.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x값이 하나, 둘, 셋, 넷, 5개만 주어지면 그때는 점으로 그려지는 거야. 두 번째, 얘네들이 직선은 직선인데 모양이 두 개가 달라. 그치? A가 양수면 그래프가 어떻게 생기는데 몇 사분면 지나요? 홀수인데 1하고 3, 4분면을 지난다. 두 번째, A가 음수면 지나가는 4분면 제 2하고 4, 4분면. 그래서 이거 중요한 말 2학년 거 할 때 빨간색 그래프 좀 보자. 아까 우리가 표를 몇 개 그렸잖아요. 빨간색 그래프. y는 아까 2x의 그래프를 그렸잖아. 빨간색. 이거 안 적어도 돼. 이렇게 나온다고 했었죠, 그치? 물어보자. x가 커지고 있지. y값 어떻게 변하고 있어요? x가 커질 때 y도 어떻게 돼? 커지는 거 보여요? 지금 오른쪽 위를 향하는 직선이야. 1, 4분면 지나는 거. 얘는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갈수록 위로 올라가요. 특징이 보니까 x가 증가하면 같이 y도 증가하고 있다고.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2학년 때 갔을 때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오른쪽 위를 향하는 1하고 3, 4분면 지나는 직선인데 얘가 x가 증가할 때 y도 증가하는 형태의 그래프야. 우리가 아까 몇 개의 점을 찾아서 점을 찍어봤듯이 정말 x 커지면 y도 커지고 있는 거 보여요. 그지?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럼 y는 만약에 마이너스 3x면 이거 안 적어도 돼. 자, x가 마이너스 1대 대입하면 6이지. 마이너스 1일 때 대입하면 3이고요. 당연히 0일 땐 0 나오겠지. 1일 때는 마이너스 3이고 2일 때는 마이너스 6 지나갈 거야.
자, x 앞에 계수가 음수일 때 x가 지금 커지고 있지. y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작아지고 있는 거 보이죠, 그지? 그치? y가 작아지고 있다는 얘기는 뭐야? y 값은 밑으로 갈수록 줄어드는 거죠, 그지? 이 얘기는 점을 찍었을 때 점들이 위에서 아래로 찍히겠죠, 그지? 맞아요? 그러니까 그래프가, 파란색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갈수록 아래로 찍히는 형태의 그래프가 된다고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아래쪽 방향으로 그래프가 내려와. 이 얘기는 지금 봤듯이 x가 증가하면 y는 감소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갈수록 밑으로 내려가는 형태예요. 이게 1학년 때는 엄청 중요하게 쓰이진 않는데, 물론 얘도 나오긴 하지만 2학년 때 갔을 때 이거 되게 중요하게 나와요. 정말 중요한 요소가 된단 말이야. 그래프가 왜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가? x가 클 때 y는 점점점 밑으로 내려가니까. 그래프를 보면 y 값들이 점점점 작아지고 있는 거 보인단 말이에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근데 a가 양수일 때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x가 커지면 y도 커진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절대값이 클수록 어느 축에 더 가까워요? 클수록 y축에 가깝다. 반대로 얘기하면 절대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y축에서 멀어져. 그 얘기는 x축에 가까워지겠지. 2학년 때 또 배우는 문제로 나올 수 있어요. 그래프의 특징, 우리는 원점 지나는 것만.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한번 보자. 여기 봐요. 지금 파란색 그래프가 요점을 지나 이 정비례식 찾을 수 있을까? 파란색 그래프의 정비례식 찾을 수 있을까? 파란색 그래프가 정비례니까 정비례는 식이 어떻게 생겼다고? y는 ax. a 어떻게 찾아? 대입하면 돼요, 그지? 그럼 정확한 점 하나 찍어줬지. 지금 얼마 지났는데? 2일 때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마이너스 2는 2a니까 a값 얼마? 마이너스 1. 아, 그럼 정비례가 y는 마이너스 x구나. 이거 알 수 있겠지. 점을 지나면 xy 좌표가 주어지면 대입하면 모르는 a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지? 예를 들어 하나 더 봐요. 하나 더 봐요. 그래서 나중에 뭐 나오니? 넓이 구하는 거 나오지? 얘 한 번만 볼까요? 넓이 구하는 거 하나만 그려보자. 어떤 사람이 정비례 그래프를 2개 그렸어요. 하나는 이렇게, 하나는 이렇게. 하나만 나오는 게 재미없잖아요, 그지? 이렇게. 둘 다 원점을 지나는 거. 얘는 y는 3x고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x예요. 교과서에도 있을 법한 문제 이렇게 그렸어요. 이거 x, y축에 평행하게 그린 거예요. 수직. 여기는 점 A, 여기는 점 B. 자, 요거 넓이 구해봅시다. 오늘도 어떻게 돼요? 넓이 구해봅시다. 아, 여기 모른다고 해볼까요? 소리? 넓이가 7이야. A 구해보자. 더블로 넣어줘. 저 삼각형의 넓이가 7이야. A 한번 볼까요? 더블로. 우선은 얘가 어디가 밑변이에요? 어디를 밑변으로 하고 넓은 거야? AB의 길이가 밑변이겠지? 그럼 얘 높이 얼마예요? 2. 그럼 높이는 2인 삼각형. 자, 그럼 얘 밑변이 얼마 나와야 돼? 밑변이 얼마 나와야 넓이가 7 나오니? 7 나와야죠, 그지? 맞아요? 2분의 1에 높이가 2고요. 밑변이 우리 했으니까 그냥 이렇게 쓸게. 곱해서 넓이가 7 나오려면 A부터 B까지 길이가 얼마냐면 7 나와야지. A부터 B까지 길이가 7 나와야 돼. 자, 그런데 지금 X좌표가 얼마니? 둘 다 A하고 B는 2죠, 그지? 그럼 Y좌표 구할 수 있을까? 자, B의 X좌표가 2야. 그럼 Y좌표 얼마예요? X가 2일 때 Y값 얼마야? 그치? 정비례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이니 대입하면 됩니다, 그지?
x가 2일 때 y값 2 대입해보면 되잖아. y값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1. 근데 아까 높이가 얼마라 그랬어? 7이라 그랬지. 그럼 이 길이가 지금 현재 1인 거 알겠어요? 맞아요. 그러면 a부터 x축까지는 길이가 얼마 나와야 돼? 6. 그럼 여기가 얼마야? y좌표가 6이겠죠? 자, 그럼 a가 몇 콤마 몇일까? 그럼 a는 몇 콤마 몇일까? 2,6. 대입하면 a 나오겠지. y는 ax에 대입하면 a는 나오겠지. 6은 2a니까 a값 얼마? 3 이렇게 되겠지. 난 지금 넓이를 알려주고 풀었어요. 높이가 2인 삼각형이에요. 밑변이 7이야. 밑변의 길이가 7인데 x좌표만 알려줬다고? x가 2일 때 대입하면 y값 마이너스 1. 여기 길이가 7 나오려면 여기 6 나와야지. 그래서 점 a가 2,6인 것만 알면 대입하고 끝나는 거겠지? 요렇게 정비례에서 낼 수 있는 거. 설명은 반비례까지 할게요. 넘어가. 3번 반비례. 이 반비례는 우리가 1학년 때 배우고요. 고등학교 올라가서 다시 배워요, 얘들아. 정비례는 2학년 때 거랑 이어지는 거예요. 반비례는 중5 때 다시 배워. 반비례는 변수 x, y 사이에 x가 2배 늘었어. 그럼 y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역수죠, 그지? 2분의 1배 되고 x가 3배 늘면 3분의 1배 이렇게 늘어나는 관계가 성립할 때 우리가 y는 x에 반비례한다. 근데 이 반비례 관계를 식으로 나타내면 항상 식이 어떻게 나오니? y는 x분의 a 이렇게 나오겠지. 분모가 밑으로 내려가요. 1차식이 아니야. 우리가 배우는 것 중에 유일하게 1차식이 아닌 게 얘 하나예요. 그치? 분모에 글자 x가 있어요. 물론 절대 a도 0이 아니고요. x도 분수에서 분모가 0이 될 수는 없다. x도 0이 아닙니다. 물론 y도 0이 나오는 경우는 없어요. 이런 관계가 성립해요. 분모가 x인 거 봐야 돼. x가 밑에 내려가 있어요. 양변에 x를 곱하면 a는 x 곱하기 y. 요것도 알고 있으면 편하게 풀죠, 그지? 반비례의 분자에 해당하는 얘가 비례상수인데 숫자란 얘기인 거야. 얘는 x랑 y 곱하면 된대요. 반비례. 뭐 예를 들어서 반비례 관계인가 한번 물어보자. 반비례 식인가 물어보자. 얘들아 볼게. x-3y는요. 이거 반비례 관계인가요? 둘 사이에? 아니요. 정비례야? 반비례야? 응? 누가 관계식을 이렇게 써? 관계식을 항상 어떻게 쓴다고? y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치? 그럼 얘는 마이너스 3y만 남기고 이항하면 마이너스 x, 그 y는 양변에 마이너스 3분의 1로 나누면 3분의 1 x. 그럼 정비례야 반비례야? 정비례요. 그치? 정비례인지 반비례인지는 y는 고쳐봐야 안다고. 우리 방정식 풀듯이 y는 왼쪽, 나머지는 오른쪽으로 이항하시고 1y가 되도록 바꾸시면 되는 거야. 방정식 풀듯이. 그랬을 때 y는 ax 꼴이어야 정비례. 그럼 하나 더. x 플러스 y는 1. 정비례야 반비례야? 정비례일까 반비례일까? 그럼 얘도 y만 남기고 이항하라는 얘기인 거야. 관계식은. 그럼 얘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지. 네. 정비례예요? 반비례예요? 네? 정비례야 이게? 반비례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치? 정비례든 반비례든 오른쪽에 항이 몇 개만 나와야 되니? 정비례는 y는 ax고 반비례는 x분의 a야. 오른쪽에 항이 몇 개인데? 한 개고요. 상수항이 있어 없어? 전혀 없는 형태예요. 그치? 그러니까 얘는 아무것도 아니지. 아무것도 아니야. 정비례도 아니고 반비례도 아니야. 그럼 하나 더. 종현아 이거는 정비례야 반비례야? x 곱하기 y는 6이래요. 반비례. 그쵸? 얘도 y는으로 정리해봐야 아는 거다. 그치? 그럼 양변을 x로 나누면 되지. 이게 반비례네.
관계식을 y는으로 정리해야 정비례인지 반비례인지 알 수 있어. 이런 것들. 됐나요? 하나 더. 거의 문장으로 물어보자. X% 소금물 또 나온다고요, 그치? Y g에 녹아있는 소금의 양이 15g이다. 정비례일까 반비례일까? 소금 어떻게 계산해요? 소금 어떻게 계산해? 100분의 X 곱하기 소금물. 그래서 소금 얼마다? 15g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방금 좀 활용해서 배운 거? 맞아요. 그럼 양변에 뭐 곱하고 싶어? 100부터 곱해야지. 그럼 X, Y는 얼마? 1500. 근데 관계식을 누가 이렇게 쓰나? Y는 이렇게 써야 관계식이라고요, 그지? 그럼 양변을 뭘로 나누면 돼? X로 나눠요. 그럼 X분의 1500. 그럼 정비례야, 반비례야? 반비례구나 알 수 있다고. 우리가 외웠던 거속시나 농도공식에 그대로 대입해서 문자를 사용한 식으로 쓰면 돼. 단 이게 정비례인지 반비례인지 알려면 항상 Y는 이렇게 종현아 정리하셔야 됩니다. 졸리면 서서 듣는 책상으로. 그래야지만 정비례인지 반비례인지 알 수 있다고. 서서 듣는 책상으로 가요. 하나 더. 자주 나오는 거 하나 더 보자. 문자로 나오는 거. 이런 거. 기체의 부피는 이런 거 한번 보자. 압력에 실제로도 그렇대요. 반비례한단다. 활용 문제 나오잖아요. 조금씩. 기체의 부피는 압력에 반비례한대. 이 얘기는 압력이 높으면 기체의 부피는 낮아지나봐요. 어떤 일정한 온도가 일정할 때 얘기하는 거야. 기체의 부피가 예를 들어서 15세제곱센티미터일 때 이 압력이 얼마나면 6기압이었대. 그러면 압력이 9기압일 때 부피 얼마지? 이런 거 한번 보자. 자주 나오는 경. 기체의 부피는 압력에 반비례하는데 부피가 15일 때 기압이 6기압이래요. 그러면 기압이 9일 때 부피가 얼마야? 이랬어. x, y가 없잖아. 내가 x, y를 정해야지. 뭘 x라고 부를 거예요? 뭘 x고 뭘 y라고 할 거야? 그냥 순서대로 써. 뭐 기압 x, 그 부피는 y. 그러면 부피는 압력에 반비례해. 그럼 식이 어떻게 생긴 거야? y는 반비례니까 x분의 a 이렇게 생겼겠지. 저 a 찾으라 그랬어요, 그지? 대입하시면 됩니다. x가 얼마일 때? 6일 때 부피가 15. 자, 그럼 a 얼마 나와야 돼? 90. 그치, 90. 아, 그럼 이거 반비례식이 어떻게 생긴 거야? y는 x분의 90. 항상 식을 알아야 이게 정비례든 반비례든 나머지 문제를 풀 수 있어. 기압이 9니까 x 대신에 얼마 대입하면 돼요? x 대신 얼마 대입해? 9 대입하면 되지. 그럼 부피는 10이구나 알 수 있겠네. 이런 거. 반비례 그래프. 반비례 그래프 네 번째. 숙제는 적당히 끊을 거예요. 4번. 반비례 그래프 어떻게 생겼니? 곡선이에요.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우는 1학년 때 배우는 그래프가 원점지라는 직선 하나랑 곡선이에요. 근데 이게 곡선이 두 종류로 그려지지. 답변충만 그려놓을게요, 얘들아. 이건 안 적어도 돼. 예를 들어서 y는 x분의 6의 그래프를 그려보자. 우리가 입문할 때 어떻게 했냐면 x값이 몇 개인지 또 몇 개의 점들을 찾아서 그렸잖아요, 그지? x가 마이너스 3일 때 대입하면 마이너스 2이고 마이너스 2일 때 대입하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일 때는 마이너스 6, 0일 때는 안 돼요. 분모가 0인 건 없어. 1일 때는 6이고 2일 때는 3이고 3일 때는 2. 물어보자. 이거 두 개 곱하면 얼마야? 요것도? 여기도? xy 곱하면 항상 얼마로 읽죠? 6으로 읽죠? 이게 반비례인 거지, 그치? 그럼 그래프를 그려보면 아마 지금 마이너스 3일 때 마이너스 2 여기쯤
2일 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겠지. 1일 때도 1일 때 얼마야 지금? 6이야? 2, 4, 6 여기 2일 때는 3, 3일 때는 2 뭐 이렇게 되네. 근데 이거는 x가 6개니까 순서상 6개밖에 안 지키는 거예요. 그치? 근데 x값은 1과 2 사이에 어마무시하게 많아. 무수히 많은 점들을 다 찍으면 이 점이 모여서 선이 되는데 이게 보니까 직선이 아니라 그쵸, 곡선이겠지. 근데 이게 특징이 얘하고 무슨 관계예요? x의 부호가 정반대고 y의 부호는 어때? 정반대지. 얘네 둘도 x, y의 부호가 완전히 어때요? 정반대야. 그 얘기는 얘하고 얘가 지금 원점에 대해서 어떤 건데? 대칭이에요. 얘네 둘도 원점에 대해서 대칭. 여기 둘도 원점 대칭. 순서상이 다들 x, y의 부호가 정반대야. 이런 애들이 원점 대칭이잖아요. 즉 그래프 전체가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한 쌍의 곡선으로 그려지는 겁니다. 자, 반비례 그래프의 특징. 여기 적읍시다. 1번. 원점의 대칭인, 원점을 중심으로 접으면 포개진다는 얘기인 거야. 원점의 대칭인 곡선이에요. 대칭인 두 개가 한 쌍으로 나오는 거야, 그치? 한 쌍의 매끄러운 곡선이에요. 참고로 이거 계속 눌리면 x축하고 만날까? 이거 계속 눌리면 x축하고 만난다는 얘기는 y값이 0일 수가 없어요. 그치? x가 0이 아니기 때문에 얘도 계속 위로 눌리면 y축하고 만나나? 절대 안 만나요. x가 0일 수가 없어. 분모가 0인 건 절대 수학에서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얘네들 항상 x, y축에 가까워지는 것만 확인할 수 있지 절대 만나는 거 아니에요. 한없이 가까워집니다. 만나는 거 아니야. 그냥 한없이 가까워져요. 절대 만나는 거 아닙니다. 아무리 늘려도 만나지 않아. 그리고 원점을 중심으로 접으면 완벽하게 포개어지는 그래프. 근데 지금 분자가 6인 것만 해봤어. 이미 알다시피 A가 양수면 몇 사분면 지나요? 2라고 3, 4분면. 정비례랑 똑같지. 자, 물어보자. X가 증가하면 Y값 어떻게 되지? X가 커지고 있죠? 음수일 때 Y값 어떻게 되니? 작아져요? 자, X가 양수에서 증가해보자. Y값 어떻게 돼? 작아져요. 이게 보면 그래프가 얘들아 오른쪽으로 갈수록 밑으로 내려가는 거 알겠어요? 얘도 오른쪽으로 갈수록 그래프 밑으로 가는 거 보이지, 그치? 즉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갈수록 밑으로 내려가면 X가 증가할 때 Y는 감소하고 있는 거예요. X가 증가할 때 이거 외우는 게 아니야. 그래프를 보고 이해하시라는 얘기인 거예요. Y는 감소하고 있구나.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갈수록 내려가는 형태면 X가 증가할 때 Y는 감소. 얘도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그런 형태의 그래프로 그려진다면 X 증가할 때 Y는 감소. 마찬가지지 이거. 정비례에서 A가 음수일 때 그래프가 밑으로 내려가고 있잖아요. 오른쪽으로 갈 때 Y는 감소하고 있다는 뜻인 거야. 근데 A가 양수면 어떻게 되니? 양수란다? 음수면 몇 사분면 지나요? 2, 4분면? 하나 그려볼까? 이 표는 안 그려도 돼. 뭐 해보죠? x분의 2 뭐하지? 12? 안 그려도 돼 표는? 자, x가 몰라. 자, 마이너스 2일 때 대입하면 얼마 나와? 마이너스 6이죠. 맞아요? 마이너스 1일 때는 이렇게 되네. 마이너스 2일 때 마이너스 6 여기 여기 마이너스 12 해야 되는데 소리. 그럼 얘가 얼마 나오니? 플러스 6에 플러스 10이지. 마이너스 2일 때 6 여기네. 1일 때는 마이너스 12. 자, 마이너스 3일 때 대입하면 x 얼마 나와요? 4. 마이너스 3일 때 4. 여기 있죠? 만약에 x가 마이너스 6이면 얼마 나와? 2 나와야죠. 그치? 마이너스 3, 4, 5, 6. 2 이렇게 되네. 그래프 그리면 아마도
이렇게 돼요. 오른쪽도 x가 2일 때 대입하면 마이너스 6 나올 거예요. 2일 때 마이너스 6. x가 3일 때 대입하면 마이너스 4. 여기쯤 그래프 그리면 이렇게. 역시나 얘네 둘도 뭐야? x, y 구가 정반대인 거 보이죠, 그지? 원점 대칭인 점들로 이루어져 있어. 그래프 전체가 역시나 원점 대칭이에요. 근데 a가 음수면 지금 보니까 짝수인 거 지나가는 건 정비례랑 똑같아. 정비례랑 같은 점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 지나는 사분면은 똑같아요. 그런데 a가 음수면 봐봐. x가 커지기 때 y가 어떻게 되니? 커지네. x가 여기도 커졌잖아. y도 어떻게 돼? 커져요. x가 증가할 때 y도 커져요. x가 증가하면 y도 증가하고 있구나. 어떻게 알아봐?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올라가면 y가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갈수록 올라가면 y는 증가하고 있는 거야. 만약에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게 밑으로 내려간다? 그럼 y는 감소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프의 방향을 좀 보면 돼. 하나, 둘, 세 번째. 민경아, 이거 절대값이 클수록 어떻게 되지? 정비례에서는 이 a의 절대값이 크면 y축에 가까웠어. 반비례에서는 원점에서 멀어져요. 이 그래프의 특징은 단순 사실을 묻는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억해야 돼. 원점에서 멀어집니다. 지금 봐도 까만색보다 파란색이 좀 더 원점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거 보여? 절대값이 클수록 원점에서 멀어지는 그래프. 그래프 문제 하나 볼까요? 아까처럼 중요한 거 하나 내보자. 봐도 돼요? 이 특징은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a가 양수일 때 음수일 때 지나는 사분면, 반비례일 때 a의 절대값이 크면 원점에서 멀리 떨어진 형태의 그래프가 된다. 그리고 좌표축과 전혀 안 만납니다. 이제 정비례 반비례를 다 배우면 나중에 두 개가 같이 나오는 그래프가 있을 텐데 그건 다음 시간에 할게. 이해 하나 들어보죠. 어떤 사람이 반비례 그래프를 그렸어. 이거 나중에 아마 제풀이 끝나면 선생님 무조건 DT 낼 거예요. 1사분면에만 그렸어요. x분의 14. 유명한 문제고요. 1초 안에 답 나오는 문제. 원점은 5라고 할게. 직사각형이에요. 1초도 안 돼서 답 쓰고 넘어가는 문제. 이거 넓이 얼마일까? 14. 그죠, 14. 알고 있으면 쉽게 푸는 거. 왜 14야 근데? 예전에 이게 명인 중에서 막 수행평가로 서술형으로 보고 그랬어요. 서술형으로 나오는 식을 어떻게 써야 돼? 이게 명인 교과서에 옛날에 있었거든? 어떻게 써야 돼? 이게 좌표가 아무것도 없는데? 숫자가 아무것도 없잖아. A가 몇 콤마 몇인지 모르지? 이런 문제 앞으로 2학년 3학년 때 많이 풀을 거야. 좌표가 하나도 없으면 문자를 사용해야 되는 거야. 숫자가 없기 때문에. 자, 나 A의 X좌표를 뭐라고 쓸 거냐면 X, Y는 쓰면 안 돼요. 이미 나왔기 때문에. 뭐 하지? T 할게요. T. 자, A의 X좌표를 T라고 둘 거야. 그럼 Y값은 당연히 얼마니 얘는? 0이겠죠? 그러면 5부터 A 길이가 얼마인 거야? T겠지. 가로를 T라고 하는 거야 지금. 이거 되게 중요한 거야. 복잡한 형태나 응용 문제 다음에 이제 알려줄 거야 쌤이. 오늘은 기본만 할 거라서. 나중에 2학년 거랑 되게 많이 연결된단 말이에요. 문자 사용하는 거. 3학년까지 계속 나올 거야. 자, 그럼 B도 X값이 T겠지. Y값은 뭐라고 써야 돼? X가 T일 때 Y값 뭐라고 써야 돼요? X가 T일 때 Y값 뭐라고 써야 돼? X가 T일 때 Y값 뭐라고 써야 돼? T분의 14. T분의 그렇지. X가 T일 때 대입하라는 얘기인 거잖아. T분의 14 했어요. X가 T일 때 니네 X가 2라면 대입해서 7이라고 계산해서 말할 거잖아. 그것처럼 X가 T일 때 그냥 X 대신에 T 대입하면 되지. 그 얘기는 여기 Y좌표가 T분의 14라는 얘기인 거야. 그치? 그리고 세로 길이가 얼마란 얘기인 거예요? T분의 14. 왜 그런지도 보셔야 돼요. 실제로 이게 학교에서 예전에 수행이나 이런 거에 서술형을 쓰는 걸 요구한 적이 있어서 그래. 그럼 이 직사각형의 가로가 T고 세로가 얼마인데 T분의 14니까 T가 1이든 2든 3이든 4든 5든 상관없이 약분되고 항상 누구만 남아?
14. 그래서 넓이가 14가 되는 거라고요. 물론 객관식 문제 풀 때는 분자 14 이렇게 넘어가는 거지. 그래서 예전에 1학년 때 옛날 진짜 옛날에 천천히 했나 그랬을 거야. 이렇게 나왔어요. 얘가 y는 x분의 6이라고 하자. 얘도 y는 x분의 6이래요. 이렇게 놓고 그리고 이렇게 삐뚤삐뚤하게 그랬어. 자, 이 사각형 넓이 구하라고 했어. 직사각형. 이거 얼마일까? 24. 24겠죠. 지금 좀 전에 했잖아. 요거 넓이가 얼마라고? 얘 넓이도 얼마라고? 그리고 이게 직사각형 둘이니까 이것들이 다 넓이가 얼마겠어요? 6이겠지. 그래서 24 이런 걸 한번 낸 적이 있더라고요. 이런 거 이렇게 붙이고 나머지 100점이 한번 보세요. 지금 다 썼네. 100점 제이. 썼네. 지금 활용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활용 배치 안 보겠죠, 그치? 다음에 일단 지금 잘못했어요? 다음에 뭐가 해요? 앞에 생각 볼 거예요? 뭔가? 하나 있어. 화장실. 빨리 갔다 와. 네, 방정식 활용을 조금씩 숙제를 줄 겁니다. 연습 좀 하게 계속. 이제 맞았으니까 여기 보자. 1번부터 봐요. 왜 틀렸나 보게. 거속시가 익숙치 않으면 쌤처럼 표 그려. 시간이 안 된 걸 일부러 냈어요. 나는 이렇게 거속시 그려볼게. 익숙해지면 바로 공식으로 쓰면 됩니다. 그치? 거리 속력 시간인데 지금 동생하고 누가 지금 있는 거야? 동생이랑 형이에요. 구하려고 하는 게 지금 뭐니? 형이 몇 분 후에 동생을 만나네요. 형이 움직인 시간이 x분. 동시에 출발했어? 아니지? 누가 먼저 갔어? 동생이 10분을 먼저 출발했으면 움직인 시간이 누가 더 많은 거예요? 동생이 10분 더 많아. x 플러스 10 이렇게 쓰시면 되지. 속력은 기차원들 빼고 다 알려준다고 그랬어요. 동생의 속력은 80, 형은 120. 형이 빨리 가면 땅 잡겠지. 그럼 어디가 비었어? 거리가 비었잖아요. 거리 공식 쓰는 겁니다. 만나는 문제는 얘기했어. 거리에 관한 식을 쓰는 거라고. 그럼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얘도 속력 곱하기 시간. 자, 근데 뒤 따라가서 만났잖아. 그럼 집에서부터 만나는 곳까지 움직인 거리는 서로 어떤 거예요? 같은 거야, 그지? 형이 500m 가서 동생을 따라잡았으면 동생도 처음부터 500m 갔다는 소리인 거예요, 그지? 둘의 거리는 똑같다. 뒤따라가서 만나는 문제, 거리가 같아야 만나. 그럼 분배하면 80x 플러스 800, 120x. 자, x를 오른쪽으로 넘길게요. 800, 몇 분 후에? 2분. 뭐야, 2분 만에 간다 했잖아. 답은 그래서 20인가요? 그런데 20인데 2분이라고 썼어요. 답은 20분. 형의 시간을 x라고 두고 풀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여기도 2차 내가 낸다 그랬잖아요, 그치? 익숙해지면 바로 식으로 쓰고요. 정리가 필요하신 분은 정리하시면 돼. 거리, 속력, 시간. 지금 첫 번째 철교가 있고요. 터널이 있네. 열차 길이가 다니는 x미터. 자, 완전 통과하려면 800만 달려서는 안 되고 기차 길이만큼 통과. 터널도 마찬가지 1100m만 가면 안 되고요. 기차가 바깥으로 나와야 된다. 속력은 몰라요. 근데 시간을 알려줬어. 첫 번째 건 30초, 두 번째 건 40초. 그럼 비어있는 곳 여기다가 공식을 쓰는 거라고. 거석시 외운 거. 속력 공식. 시간분의 거리. 여기도 시간분의 거리. 그런데 두 열차의 속력 두 번이나 일정한 속력으로 달리는 거야.
같다. 얘한테 120 곱하면 되죠, 그지? 4를 분배하는 거니까 3200 4x고요. 여기는 3 분배하는 거니까 3300에다가 3x x는 그래서 넘어가니까 100 기차 길이 100m짜리. 오히려 풀이는 복잡한 방식보다 쉬워, 그지? 3번이에요. 항상 마지막 빈 칸에 공식을 쓰는데 속력 공식을 딱 한 번 쓰잖아? 그게 기차 문제라고요, 그치? 그리고 만나는 문제는 거리에 관한 식을 쓰는 거예요. 그 외 나머지는 이제 시간에 관한 식을 쓰는 거겠지. 그리고 구하려고 하는 게 항상 x입니다. 3번도 보자. 여기도 두 사람이 가요. 조사해 볼 거야. 감정식이 어디서 나오는 거 볼게. 진수가 있고 진영이가 있어요. A에서 B까지 가는데 진수는 50m, 진영이는 80m로 둘 다 걸었어. 자, 둘 사이의 거리를 구하래요. x지 뭐. 단위는 미터. 그럼 속력은 진수는 분속 50m, 진영이 80m, 단위 맞고. 자, 그럼 이제 모르는 게 시간이니 시간 공식을 쓰란 얘긴 거네.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얘도 속력분의 거리인데 둘이 동시에 출발했는데 동시에 도착한 게 아니지. 누가 먼저 왔어? 진영이가 빨리 도착했대요. 15분이나. 야, 당연하겠지. 얘 속력이 빠른데? 얘가 먼저 오는 거잖아. 그럼 두 개의 시간 차가 몇 분 생겼다는 얘기인 거예요? 시간의 차이가 15분. 당연히 누가 시간이 더 많아? 진수가 속력이 느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야, 그지? 얘는 많고 얘는 적은데 둘 사이가 15분이래. 그럼 등식 어떻게 세워야 돼? 그치? 빼서 몇 분이라고? 15분. 그대로 쓰면 돼요. 단위가 분속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얼마 곱해야 돼? 400. 그럼 8x, 5x, 여기 얼마야? 6000. 3x가 6000. x는 그래서 2000. 아, 거리는 그래서 답은 2000m라고 쓰셔도 되고 특별한 얘기가 없네. 또는 뭐 2km 이렇게 쓰셔도 되고. 항상 구하려는 게 x. 4번 규칙 찾는 문제요. 요거 많이 틀리죠 지금? 기가분사도 그랬고. 넘겨요. 이거 쉽게 틀리는 거 있어요. 다시 한번. 정비례에도 또 비슷한 게 나올 수 있어요. 관계식 찾기. 표를 이용해서 1번 만들어 볼게. 지금 정육각형이죠, 그치? 자, 그럼 성량은 한 개 만들면 당연히 몇 개 필요해? 6개? 이어 붙인다, 그치? 2개 만들면 몇 개 필요해? 11개죠, 그치? 3개 이제 지금 그림에 돼 있네? 16개. 이게 뭐야? 몇 개씩 늘어나? 5개씩 늘어난다 그랬지? 그럼 그때 선생님이 어떻게 해보라고 했니, 이거를? 5개씩 늘어나면 여기다가 곱하기 5 해보라 그랬을 거야. 단순히 뭘 곱해서 바로 답 나오는 그런 애가 아니란 얘기인 거야, 그지? 왜냐면 이게 배수관계가 성립 안 하잖아. 5씩 늘어나면 곱하기 5 해보자고요. 여기다 5 곱하면 6 나오나? 얼마 더 해줘야 돼? 1. 여기도 5 곱하고 1. 여기도 5 곱하고 1. 항상 이게 늘어나는 수가 정해지면 얘가 회차마다 5개씩 늘어난단 말이야. 그러면 항상 곱하기 5를 해보라고요. 만약에 2개씩 늘어나면 곱하기 2 해주면 돼. 그리고 안 맞는 거는 덧셈 뺄셈 통해서 맞춰주란 얘기인 거예요. 쉽게 찾는 요령. 5 곱하고 얼마 더 해라. 1 더하면 개수가 따다닥 다 맞아요, 그지? 아, 그럼 내가 x개를 만들면 성량개비는 5x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지. 이거 문자를 사용하시게 돼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인 거야. 아, 그러면 n이네요, 소리. 5n이야. 그래서 1번의 답은 5n 플러스 1. 2번은 성량개비가 66개니까요. 는 66 이렇게 풀란 얘기네. 그럼 5n이 65니까 정육각형 13개. 그리고 동량 계산하시고 간단하게 쓰셔야 돼요. 곱하기 교도 생략하고. 그 다음 5번이요.
지금 하고 있는 1학기는 2학년 때, 이상할 때 그대로 나올 거예요. 선생님 근데 다음 시험 자표병 좌표표만 볼 거예요. 그 꼭 내는 거 뭐 내겠어요? 도형. 전체에서 뺏어내는 거 내겠죠. 무조건 하나, 그치 쌤이? 네. 개념 설명했던 거. 질문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서 지금. 넘겨요. 여기. 이게 아무것도 없어. 전체가 모두 몇 명이야? 몰라. 합격자가 160이란다. 그럼 합격한 남녀가 5대 3이면 몇 명하고 몇 명이지? 100명이라고. 그치. 합격하고 불합격이 있는데 5대 3이라고 그랬잖아. 합격한 사람이 합격 불합격? 남자? 여자 이렇게 씁시다. 전체는 뭔지 모르겠고요. 우선 빈칸. 합격한 사람의 남녀의 비가 5대 3인데 합격자가 160이라고 나왔으면 비례 배분할 수 있어요. 그치? 160에 8분의 5잖아. 그래서 100명. 여자는 160을 전체 8로 봤을 때 3만큼이니까 60명이겠지. 합격자가 160명인데 남녀의 비가 5대 3이니까 남학생 몇 명, 여학생 몇 명인지 알아요. 전체 지원자는 모르고 근데 지원한 남녀의 비가 몇 대 몇? 4. 그럼 뭐라고 쓰면 돼 얘를? 4x. 여자는 3x. 자 그럼 불합격한 애들은 뭐라고? 야 불합격자는 몇 명인지 어떻게 알아봐? 전체에서 합격한 애를 어떻게 하면 돼? 빼면 되지. 3x에서 합격한 애 빼면 나머지 다 떨어졌다는 얘기지. 근데 이 사람들의 비가 몇 대면? 1대 1이란 얘기는 좀 더 쉽게 말하면 같다. 그렇지 같다. 떨어진 애들의 남자 여자는 서로 어떻다? 같다. 이렇게 돼버리면 돼. 만약에 2대 2다 그러면 비례식을 세우면 되는데 결국은 1대 1이란 얘기는 같다는 얘기인 거지. 그치? 같으니까 1대 1이겠지. 그럼 바로 이해하면 끝나. 40명. 그럼 지원한 남자는 전체는 모두 몇 명이야? 전체는 7x 구하는 거죠, 그지? 그럼 7 곱하기 40이니까 280명. 남자, 여자 통틀어 280명. 책에 나왔었고요. 질문이 없었지만 한번 내봤어요, 그때. 책이 있었어요. 책에 있었습니다. 책 보고 낸 거야, 선생님이.